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나 자랑스러운 이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신 원로 고모님들,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기둥인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원외 지역위원장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 승리의 주역 14명의 시도지사님, 151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수, 광역의회 의장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출사표를 던진 기호 5번 김진표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수구 세력이 망가뜨린 나라를 바로 세우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꽉 막혔던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평가하면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높은 국정 지지도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문이 무엇입니까? 고용, 성장, 소비, 투자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죽어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 뼛속 깊이 공감하는 사람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고민,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은 경제 총선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9개월 동안 경제를 살려야만 우리가 삽니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적 성과 만들어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와 함께 혁신 성장의 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는 마당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술이 있는 곳에 필요한 돈이 넘쳐나도록 융자에서 투자로 금융 시스템 개혁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말뿐이 아닌 일꾼이라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갈 경제 당대표 김진표가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혁신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혁신 동지들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독선이 아닌 민주적으로 당을 혁신할 민주당 대표 김진표가 적임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경제정당, 권리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실사구시 정책정당, 온 오프라인 상호 소통하는 열린 스마트 정당,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강력한 분권정당으로 당의 체질을 뼛속까지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승리의 DNA로 무장한 100년가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골고루 혁신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경제혁신본부는 당대표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이 경제도 잘한다. 국민의 신뢰 얻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는 중앙보다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재정분권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제혁신본부와 함께 개혁의 또 다른 한 축 정당혁신본부는 당내 최고 역량을 지닌 혁신 동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겠습니다.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공천 시스템을 상세히 만들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게임의 룰 때문에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로 2번이나 중용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당에서도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당 정청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 저 김진표를 믿어주십시오. 자기 정치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보다 더 큰 대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의 정치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선당 후사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원내를 막론하고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총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의 성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호 7번 이해찬입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덕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이렇게 큰 선거 승리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놀랐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이제는 혼날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보면서 잘못하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부 수립 70주년입니다. 꼭 정부가 수립된 70주년이 됐는데 나라 꼴이 이제 겨우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중요한 해입니다. 엉터리 화학자들은 건국 70주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지는 건국은 100년이고 정부 설립된 지가 70년입니다. 올해 내년 잘 준비해서 2020년에 우리가 대승리하면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권을 계속 창출해야 된다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국회의장님 3분이 계신데 우리가 집권을 10년 했습니다. 10년 했는데 무너지는 것은 2, 3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년을 해도 겨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겨우 뿌리를. 우리처럼 이렇게 보수화되고 냉전체제에서 편향된 나라가 이제 방향을 잡고 제대로 20년 가야만이 기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가을에 또 열릴 예정입니다. 북미 간의 살벌한 관계도 이제 많이 해소가 돼서 이제 개선이 될 전망이 보입니다. 분단체제 70년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길머리에 들어섰습니다. 이 좋은 길머리를 우리는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도 약하고 시민사회도 발전되어 있지 않고 언론은 극히 편향적이라서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제도가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오직 더불어민주당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면 이 나라는 다시 독재의 나라, 겨울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십시오. 완전히 촛불혁명이 평화롭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군사 반란을 한 내란 예비 음모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다시 퇴보하고 맙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10월 유신을 겪었습니다. 그때 대학교에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1980년 4월의 봄 때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계엄하여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예들이 보안사에서 기문사로만 바뀌었은 그 후예들이 아직도 군사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까도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조장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물론 올라갔든 가계소득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즉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간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겨우 시작됐는데 뭘 금방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좌절시키고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굳건하게 맞서야 합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로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이제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무총리를 하면서 당정청 회의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당정청을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연수원도 만들어서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같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제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시스템 공천을 해서 정무적인 사적인 공천이 되지 않도록 당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승리를 해야만이 재집권의 길이 열리고 나라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참여정부에서 책임 총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아껴주신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그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서 이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규하고 강호동이가 하는 한 끼 줍쇼 하는 프로 보셨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표만 주십시오. 딱 한 표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기호유권 송영길입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한 표 차로 당선됐을 때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웃음을 유지하고 당선된 분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내려온 제 가슴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를 겸손하게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 저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촛불 홍보단을 맡아서 촛불 시민과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마침내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친문을 넘어선 통합 선대를 꾸리기 위해서 저 송영길을 영입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보시기에 호남 출신의 인천에서 광역시장을 하고 사선 의원이 된 특정 계보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저를 보았기 때문에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락하기 전에 제가 밤새 대통령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깊은 책 속에 대화를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위해 뛰었습니다. 총괄선대본부장 그 자리에 야전 침대를 깔아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공진단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통령이 당선된 선관위 개표방송 확정될 때까지 저 혼자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문재인 후보 당선 확정 발표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자세로 당대표에 임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초선 재선 시절에 제 소신대로 발언을 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 두 분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 암흑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이 소중한 문재인 정권, 우리 국민의 삶을 발전시키고 이 한맺힌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시대로 전진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서 기울이자. 우리끼리 약간 의견이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풀자.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가서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이지 싸움을 자수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출마했습니까? 저 송영길 첫 번째 새로운 시대, 한반도 평화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대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뒷받침할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북방경제 협력을 통해서 강원도와 경북과 부울경의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국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최초의 인천 광역시장을 겪어본 최초의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종합행정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내각을 일하게 만들겠습니다. 129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뛸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위원장 시절도 겪었습니다. 저는 막 출마해서 당선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1999년 6.3 지방선거 때 온도비 사건이 한참 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다시 뛰어서 2000년 16대 총선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하면서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원외위원장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불안한 원외위원장, 공천 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우리 당에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송영길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서 당대표 줄 잘못 썼다고 이유 없이 지역위원장이 잘리거나 공천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초라하게 눈치 보고 줄 서는 이러한 비겁한 정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을 세도구 상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회찬 의원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지구당 부활 문제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이 원외위 시절에 후원금 제도도 없이 불가피한 이런 불법적 정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야당 대표와 상의해서 지구당 부활 문제를 말만 했지만 정말 실현시켜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상의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합의 아이콘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친문 비문을 넘어서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영원함이 모이고 세대를 넘어야 됩니다. 제 나이가 63년생 56세입니다. 딱 우리 당 국회의원 20대 국회 평균 나이가 55.5세라고 합니다. 연부역강한 나이입니다.
사선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해서 이 정치적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정치하지 않고 한 길로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로서의 전문 역량도 갖췄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서의 종합행정 능력을 갖추고 뛰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송영길 준비된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온몸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정쟁이 아니라 주거비를 대폭 낮추는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정한 소득 성장을 만들어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만들어낸 인천시장의 경험을 기초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옆에 보좌하면서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조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정부 부처와 협의했던 것을 기초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어려움을 뚫고서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